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억났어. 할머니 자동차였어. 잠에서 깨어난 공마리는 옆에 서 있는 홍혜교를 가리켰네요. 저 할머니가 나를 치고 도망갔어. 며칠 동안 발작을 일으키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던 공마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얘기해봐, 말이야. 장수연은 너무도 놀라 다시 공마리에게 물었죠. 15년 전 그날 엄마하고 아빠가 상갓집으로 가고 나서 내가 다시 인라인 스케이트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었어. 조금만 타고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공마리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다시 기절을 해버렸네요. 15년 전 그날이라면 장수연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김선영의 아버지가 백미자와의 대화에 충격을 받아 쓰러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날이었죠. 공진택은 장수연과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다 공마리가 헬멧도 쓰지 않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걸 보고는 급히 내려서 타지 말라고 했었죠. 집 안으로 분명히 들여보내놓고는 장례식장으로 떠났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상가에서 돌아올 무렵 병원으로부터 공마리가 다쳐서 수술 중이라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었네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마리는 이 사고로 12살 지능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린이였던 공마리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12살 지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홍혜교가 공진택 장수연의 유전자와 고필승의 유전자 검사까지 알뜰하게 해서 가져다 바치는 바람에 장수연이 고필승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진택은 장수연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상황까지 왔고 말이죠. 시고모라는 공대숙이 조카 며느리 장수연의 따귀를 때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수연은 따귀까지 맞고 말았죠. 이 모든 일에는 홍혜교의 공로가 아주 컸던 건데요. 덕분에 홍혜교는 자신의 아들 공진단이 공진택의 양아들이 될 상황까지 끌고 갔네요. 공진택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APP그룹의 후계자가 공진단이 되는 단계로 가기 위한 방편인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단계를 밟아온 홍혜교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인데요. 드라마 1회에 보면 공진택의 아버지 공 회장의 제삿날 갑자기 홍혜교가 집으로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진택과 그의 아버지의 대화가 녹음이 된 걸 핸드폰으로 들려준 후 홍혜교는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때마침 공진단이 군제대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홍혜교의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되었죠. 우선 공진택은 자신의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해 안방을 내주고 새어머니로 홍혜교를 받아들여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려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고 동창생이었던 장수연과 홍혜교는 며느리와 새시어머니가 되는 입장이라 서로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았네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듯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소식도 없던 홍혜교가 나타나서는 장수연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집안의 모든 권리를 자신이 가지겠다며 악을 썼던 건데요. 너 은근히 나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데 말이야. 많이 조심해야 될 거야. 장수연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홍혜교를 쳐다보았죠. 장수연은 홍혜교가 원하는 대로 안방까지 비워준 상황이었는데요. 나는 말이야. 내가 못 낳은 아들을 낳은 여자야. 똑바로 알아야지. 홍혜교는 집안의 기세를 자신이 바로잡아야겠다는 듯이 큰 소리를 쳤었죠. 나는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여자라고. 알겠니?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장수연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네요. 대를 잇다니. 누가 대를 이어? 우리 마리가 있는데. 장수연은 아직도 대를 잇는다느니 하는 홍혜교의 사고방식도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너 어느 시대 사람이니? 아들만 대를 잇는다는 그런 말을 다 하고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했다간 욕먹어? 예. 홍혜교는 말을 마치고 운동을 하러 나가는 장수연의 뒷꼭지를 보고는 화가 나서 이빨을 물었죠. 한번 두고 보라는 듯이 돌아서 바로 공진택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오빠,
엔젤 투자회사, 당장 나한테 넘겨줘. 공진택은 무슨 말이냐는 듯이 홍혜교를 올려다보았죠. 장수연이 나를 시어머니 취급은커녕 완전 사람 무시하네?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홍혜교는 공진택에게 장수연 험담을 늘어놓았네요. 공처가면서 애처가인 공진택에게 장수연의 험담이 귀에 들어갈 리가 만무한 일인데도 말이죠. 어차피 그 엔젤 투자회사 우리 진단이 줄 거잖아. 홍혜교는 지금 자신에게 그걸 넘겨주면 자신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공진단에게 넘겨줄 거라고 했죠. 그러니 당장 넘겨달라고 말이죠. 기업체를 여럿 운영하고 있는 재벌 회장인 공진택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었죠. 홍혜교 하는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그냥 방을 나가버렸던 건데요. 홍혜교는 그런 공진택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엔젤 투자회사를 자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네요. 그래서 홍혜교는 무언가 일을 꾸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장수연에게 말했듯이 홍혜교는 자신이 공시가문에 없는 아들을 척 낳아주었으니 집안에서 큰 소리를 떵떵 쳐도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아들도 못 낳는 장수연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자신으로선 기상천외한 것이었네요. 요즘은 여자들도 물려받는다면서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겨우 12살인 공마리가 장차 자라나서 APP대그룹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니 속이 아주 뒤틀렸네요. 적어도 그룹 승계는 아들이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장수연이나 공진택이 하는 양을 보니 자신의 말을 하나도 먹히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나는 딸 공마리가 APP그룹을 승계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김선영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공진택과 장수연이 장례식장에 간 날이었던 거였죠. 엄마 아빠 둘 다 없는 사이에 일이 일어나야 자신이 원하는 걸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건데요. 더구나 공마리는 공진택이 위험하다고 그렇게나 타지 말라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몰래 타고 다니는 중이었던 건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어서 부상은 크게 일어날 게 뻔한 일이었죠. 그리고 정말 생각했던 대로 앞으로 인라인을 타고 가던 공마리를 뒤에서 그대로 밀어버렸네요. 공마리는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지 않아 뒤에서 살짝만 밀었는데도 바로 머리 쪽이 곤두박질 치면서 큰 부상을 입었던 건데요. 당시엔 CCTV도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때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골목길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목격자가 없으면 뺑소니는 잡을 수도 없던 상황이었었죠. 예상대로 홍혜교의 계획은 맞아떨어졌네요. 뒤에서 공마리를 치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공마리가 잠시 뒤를 돌아보긴 했지만 다행히 공마리는 머리를 다쳤었기 때문에 몇 번의 수술을 거듭해야만 했었네요. 더구나 지능이 낮아지면서 그날의 사고 상황은 그냥 시간에 묻혀버리고 말았던 건데요. 그런데요. 공진태와 장수연의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된 공마리는 사고 당시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시 겪게 되면서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떠올리고 말았네요. 홍혜교는 사고를 친 후 다음날 바로 차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날 입었던 옷도 모두 불태워버렸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차로 친 사람이 홍혜교라는 사실을 공마리가 주장한다고 해도 법적인 증거를 찾기는 힘이 들 텐데요. 하지만 APP그룹의 모든 권한은 공진택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공진택은 공마리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할 정도로 자신의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공마리의 사고 당일의 기억 때문에 공진택은 공진단을 양자로 들이는 일을 우선 없던 일로 하고 공마리를 지켜주기 위해 고필승을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여 함께 일을 하도록 만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홍혜교는 더 큰 위험에 빠진 상태죠. 사랑하던 상구가 돌아와 한편은 신이 나 있지만 상구가 지금 홍혜교를 만나 사랑을 나누려고 돌아온 것은 아닐 텐데요. 상구는 공진단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입장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걸 노리고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것인데요. 상구가 이제부터 홍혜교와 공진단을 등에 업고 APP그룹의 지분을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될 텐데요. 아마도 공진단이 상구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은 고필승이 알아내게 되겠네요. 그리고는 고필승이 APP그룹의 후계자가 될 텐데요.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홍혜교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어지겠네요. 장수연의 따귀를 날린 공대숙 역시 조용히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말이죠. 필승이 APP그룹을 지키는 동안 박도라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고필승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상황으로 이어지겠네요. 당연히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